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행상품 상담사 과정, 여행상품 계약 챕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상품 계약은요, 계약 서류 작성하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최종 입금하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 계약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2항을 보면요. 여행업자는 자,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 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약의 구성은요, 여행 계약서와 여행 약관 및 일정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3년 2월 개정 승인한 국내외 표준 여행 약관과 계약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표 표기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여행 지역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행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여행 출발 장소가 들어가야 되고, 여행 금액,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공은 이용 항공사가 어떤 항공인지, 이용 숙박, 그다음에 식사, 현지 안내원, 현지 교통편, 쇼핑, 선택 관광, 현지 필수 경비, 그 다음에 불포함 사항과 기타 사항, 최소 출발 인원과 현지 여행사 정보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는요, 공제사고로부터 여행객과 여행사를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 실현과 건강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행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여행 계약서에는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금액을 보면요, 1억 원 미만은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이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은 이제 3천만 원. 그래서 뭐 7억 5천만 원까지.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보증금액, 가입금액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표준 여행계약서 양식의 작성을 하고 작성 방법 다음과 같은데요. 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여행 상품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행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보험 가입 유무, 여행자 보험, 여행 인원, 행사 인원, 여행 지역, 그다음 여행 요금, 그다음 출발 일시 및 장소, 교통수단, 숙박시설, 그다음 식사 횟수, 여행 인솔자, 현지 안내원, 현지 교통, 현지 여행사, 그다음에 여행용 포함사, 기타 사항, 비자 발급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외 여행 계약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이거든요. 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로이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기획이냐 희망이냐 체크하고 여행 계획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를 교부를 한다. 그래서 여행 상품명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행 기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보험 가입, 영업 보증 보험 가입을 했다. 그래서 예, 여행자 보험.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 계약 금액 1억 원 보증 기간, 그다음에 피보험자가는 고객 이름이겠죠. 그다음에 여행 인원은 2명이고 행사 인원은 최저 2명, 최대 20명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요금에 대한 부분, 계약금 얼마였다, 완납일 언제 완납을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출발 일시 도착 장소, 예, 이런 것들 표기를 해야 되고요. 교통수단 항공기 일반석이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일반 호텔이다. 그 다음에 식사 횟수는 일정표에 표시를 했으니 일정표를 확인하세요 라는 거고요. 여행 이솔자는 무. 그 다음에 버스 45인승이다. 현지 여행사 있고요. 현지 안내원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포함 항목.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선택 항목, 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여행 보험료, 그래서 최고 한도액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행업자가 있고 대리 판매업자가 있고 여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여행사 유통 구조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업자는 간접 판매 여행사죠. 간판 여행사. 간판 여행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판매는 대리점 여행사가 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는 누구다. 저 이건우다. 저 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메사나폴리스에 사는 돈 많네요. 예, 비싼 곳에서 사시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간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총 3부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간판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고, 또 한 분은 대리점 여행사, 또 한 분은 고객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간판 여행사 아니고 지판 여행사면은 요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휴대폰 손해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폰 분실, 그 다음에 파손, 사고 청구 시엔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 보조장구, 뭐 치아, 틀니, 콘택트 렌즈 등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과 보장에 따른 예시를 보면은 만 0세에서 13세의 사망은요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1억 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는 만 15세에서 73세,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은 또 보장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국내 입원 실비, 그래서 뭐 외래 실비 지원한다. 45회 한정, 45회 한정.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질병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요쪽 라인은 보장이 안 되고, 여기는 1,000만원 보장이 되고, 여기는 보장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들, 질병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지만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 이상과 임산부는 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후에 개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에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 한번병원은 1만 5천원, 전문 요양기관,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의 본인 부담금 1일 1회가 있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담사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험료 예시인데요.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러한 금액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행 약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담원은요, 이 여행 약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뒷단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행 약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자, 계약 체결하기입니다. 계약 체결하기. 자,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상품 상담사는 반드시 여권의 만료일이 출발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 호텔에 대한 주의사항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객실 하나당 투숙 가능 인원과 커넥팅룸 요청 시에 확정 유무, 미니바 사용 등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됩니다. 개별 행동을 원하는 경우 패키지 여행 상품이 아닌 자유 상품으로 계약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체결, 그 계약금 수령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여행업자가 알려진 결제 방법으로 결제가 안 됐을 경우 여행상품 계약은 취소가 된다라는 거고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많은 여행사가 여행객의 편의와 여행업자의 업무 편익을 위해서 문자, 팩스 또는 이메일로 계약서를 동의와 여행 일정표와 여행 여건을 보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 여행사에서 이제 예약을 해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여행 계약서를 확인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자 계약 동의서 확인하기.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동의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있을 수 있고 계좌이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금 결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 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상품권에 대한 이제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행상품 계약하기는 끝났고요. 끝으로 그 여행 약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행 약관의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면 좋은데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그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여행사와 분쟁이 발생이 될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여행 약관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여행 약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 약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8월 30일 개정된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 약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2조는 이 약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여행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패키지 여행을 말하고요. 희망여행은 인센티브 투어 또는 맞춤여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패키지 여행 일정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일정을 기획을 해서 판매하는 여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3조는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행사는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야 하고요.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여행자 간의 화합 도모 및 여행사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계약의 구성인데요. 여행 계약의 내용은 여행자 계약서, 그다음에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면 여행사 측에서는 여행자 계약서, 그다음에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5조는 계약 체결의 거절인데요.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다음의 항목을 토대로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원활한 여행 일정 진행에 있어서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6조 특약인데요. 여행사와 소비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 내용이 표준 약관과 다르고 표준 약관보다 우선 적용 시 됨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특약 내용의 경우 여행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사에서 항공 좌석이나 현지 호텔을 선구매했을 경우 표준 여행 약관대로 취소 수수료를 정하면 여행사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에서는 항공 좌석을 한 석당 50만 원과 현지 호텔 한 객실을 40만 원에 구매해서 수익 10만 원을 붙이고 100만 원의 그 상품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가 여행 출발 1일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면 표준 여행 약관상의 취소 규정대로 하면은 여행 요금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을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여행사가 미리 구매한 항공과 호텔 원가가 90만 원인데 70만 원만 받으면 여행사가 적자가 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여행 약관에 취소를 규정을 여행 출발 1일 전, 그러니까 7일 전부터 그 1일 전까지 취소 시 취소료 100%라고 하면 여행사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여행 약관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품이 특별여행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여행 상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길어서 이 여행 약관에 대한 설명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약관 설명 1탄에 이어서 2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조부터 제6조 특약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7조부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는요,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인데요. 계약서의 주요 서류들을 여행사 한 부, 소비자 한 부씩 나눠 갖고 해당 여행 지역의 해외여행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8조는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인데요.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내용과 서류를 인터넷 또는 전자정보망 또는 팩스 등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승낙을 한 경우 계약서 및 약관이 교부되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여행사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여행사의 책임인데요.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제3조 1항에 규정하는 여행사의 임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요. 제10조는 여행요금의 내용에 대해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행사 일정표에 포함, 불포함 사항에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가끔 여행 일정표에 불포함 사항을 보면은 가이드 팁 현지 지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을 계약할 경우에 소비자는 여행사에게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을 여행요금 중 10% 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행사에서 그 이상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라고 했다면 아마도 출발일이 얼마 안 남았거나 특별 약관에 의해서 계약금을 10% 이상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상품 계약 시 계약금은 즉시 납부를 해야 하고요. 잔금은 여행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인데요.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용 운송수단 또는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증감하거나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소비자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안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1당 1,000원이었는데 여행 출발 15일 전에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증가된 그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계약 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여행 출발 15일 전에 환율이 1달러당 800원이라고 하면은 감소된 환율로 인해서 소비자는 여행사에게 여행 상품 가격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여행사는 요금이 증액했을 때 여행 출발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인데요.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상호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쌍방이 합의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의 파업, 휴업 등으로 인해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그 일정에 대한 변경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만약에 생기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만약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사의 요금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2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행약관 제1조부터 12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 13조입니다. 제 13조는 여행자 지위의 양도인데요.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조 여행사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요,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하자가 있는 그 하자에 대한 비용을 여행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청구 기간은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행사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인데요. 저는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은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리고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서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그리고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그리고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여행자의 삼촌인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인해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서 여행이 계속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해당되어서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료 규정 때문에 나 취소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여행사의 경우 여행약관 제16조 제2항의 항목에 해당이 되면은 취소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행 약관 제4편에서 나머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행 약관 제1조서부터 16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입니다. 패키지 여행에는 최소 출발 행사 인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예약한 여행 상품의 최소 출발 인원이 20명인데 내가 계약할 당시의 그 시점에 모객 인원이 10명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다행히 여행 출발 전까지 20명이 모객이 되면 이상 없이 출발을 할 텐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20명이 모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행사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최소 출발 인원이 안 됐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행 출발 7일부터 1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최소 출발 인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 출발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결제한 상품 금액은 당연히 100% 환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 요금의 30%를 소비자에게 더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에는 여행 요금의 50%를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인데요. 여행사 또는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를 한국으로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비자가 나 여행 중에 여행 안 하고 한국 갈래! 라고 여행사에게 말을 했다면 여행사는 귀국편 항공권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그 해지 사유가 속하는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각각 당사자가 50%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는 여행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여행의 시작과 끝은 한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공항에서 시작해서 공항에서 종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20조는 설명의 의무인데요.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21조는 여행사는 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22조는 기타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외여행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